여기 한국인들의 지능지수는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비밀을 파헤치겠다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웬 한국인 초등학생이 이 여성에게 충격적인 말을 속삭이고 그녀는 결국 혼비백산하며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알렉산드라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별도의 팀과 함께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인데요. 저희 팀은 지능과 언어 습득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 중이고 이 연구에 첨부할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다는 국가로 직접 가서 여러 조사와 자료들을 확보해 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한국과 일본이고 공교롭게도 두 나라는 서로 붙어 있었기에 저희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인해 저희 팀에서는 한 명만 파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장이었던 제가 한국과 일본에 들르게 되었고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먼저 일본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일본은 생각보다 실망스럽더군요. 왜냐하면 공항에서부터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공항은 외국인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따라서 공항만큼 영어가 잘 통하는 곳도 없는데요. 자국의 언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개발도상국에 가더라도 공항에서만큼은 무리 없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공항 직원들은 영어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나마 외국인 전담 직원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긴 했지만 이들의 영어 발음은 너무나도 이상해서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일본 공항은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저는 공항에서부터 언어 장벽을 느껴야 했고 결국 번역기를 통해 겨우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예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고 결국 시간이 애매해져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숙소로 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체크인 시간보다 20분 일찍 호텔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체크인 시간보다 빨리 입실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기에 그저 호텔 로비에서 조용히 대기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벼랑간 일본인 호텔 직원이 오더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호텔에 체크인할 예정인 손님이고 시간이 아직 안 됐기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호텔 직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손님, 죄송하지만 아직 체크인 시간이 남아서 저희 호텔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만 나가주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숙소로 들여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겠다는데 굳이 찾아와서까지 저를 쫓아내는 건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대기조차 못하게 할 거면 도대체 로비라는 공간은 왜 만들어뒀단 말인가요? 저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상황은 난생 처음이었고 황당한 감정을 느낀 채 체크인이 20분 남았으니 이곳에서 조용히 대기하겠다는 말을 재차 건넸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싹 거두더니 이내 이곳 호텔의 지배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그리고 일본인 지배인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지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번역기를 내밀더라고요. 우리 호텔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민폐 손님 따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객실을 예약 취소시켜버리더군요. 저는 그의 터무니없는 대응에 분노했고 방금 전 번역된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황급히 번역기를 가져가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음습함과 융통성 없음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체크인 시간보다 빨리 호텔에 도착한 손님은 호텔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니 이런 병적인 융통성은 살면서 본 적조차 없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근처에 호텔이 모두 예약된 상태였기에 저는 결국 근처 터미널에서 잠을 청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아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터미널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저는 새벽에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어떤 일본인 남성이 제 특정 부위를 영상으로 촬영 중인 거 아니겠어요? 그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도망가 버린 걸로 보아 그는 이상한 목적을 가졌던 게 분명해 보였죠. 결국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지새야 했고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도 얼추 파악이 됐겠다. 이런 기분 나쁜 나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잔 저는 지하철에 타자마자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내 누군가 제 안경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일본 지하철의 일부 구간에는 지하철에서 모자를 조심하라는 듯한 표지판이 붙여져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일본 지하철에서는 이러한 잠든 승객을 향한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안경 없이는 장님과 다름없는 수준의 극도로 나쁜 시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무실로 달려가도 영어를 못하는 일본인 직원과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좌절한 채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태로 한국에 도착해봐야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할 게 분명해 보였지만 저는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얼떨결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으로 가는 내내 저는 도저히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절망해서 그저 눈물만 나올 뿐이었죠. 팀원들의 연구비를 모아서 겨우 오게 된 한국과 일본이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고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거든요. 유럽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기본 3달은 소요되는 게 당연하기에 이곳에서 안경을 맞추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지금도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못한 채 돌아갈 생각을 하니 이건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도착한 뒤 오열을 하며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 웬 한국인 한 명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를 말해줬죠. 그런데 그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는 그저 안경 하나 잃어버린 게 뭐 대수라고 울고 있냐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저를 부축해주며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맙니다. 그는 저를 안경원에 데려다 줬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때 약간의 짜증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안경을 맞추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게 분명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곳에 데려온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경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은 제게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더니 일단 시력 측정부터 해보자는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벙찔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안경원이 아닌 안과에서 별도의 시력 검사를 받아와야 하며 이러한 안과와 안경원에 대한 예약을 기다리는 데만 2달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안경원에서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순간 한국이라면 제게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들었고 그렇게 안경사를 따라 시력 측정을 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그저 평범한 안경원처럼 보였지만 저는 매우 전문적인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인 안경사는 제가 초고도 난시라는 사실을 곧바로 인지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초고도 난시용 렌즈를 제작하는 데는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다릴 수 있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제 시력에 맞는 렌즈가 하루도 안 되어 제작되다니 저는 독일에서 안경을 맞출 때마다 렌즈 제작을 기다리는 데만 1~2달은 기본으로 보냈기에 이러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안경사는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놀라운 말을 이어나갔죠. 역시 안경 제작에 몇 시간은 너무 긴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반 렌즈야 10분이면 제작할 수 있지만 당신의 초고도 난시 렌즈는 꽤나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거든요. 독일에서는 일반 렌즈라도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하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미친 속도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속도에 혹여나 안경 렌즈가 손가락 두께만큼 두꺼운 저품질 렌즈를 맞춰주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들었죠. 그러나 제게 이러한 고민은 사치일 뿐이었고 그저 한국의 기술력만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경원 내에 마련된 별도의 대기실에 조용히 앉았죠. 그리고 잠도 부족한데 긴장까지 풀어져서 그런가 저는 이곳에서 곧바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안경사는 저를 깨우더니 이내 안경 제작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그리고 제작된 안경을 확인한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렌즈는 분명 초고도 난시용 렌즈였음에도 거의 종이 두께만큼 얇았거든요. 또한 안경테와 렌즈 값을 전부 포함해도 20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리 저렴하게 안경을 맞춰도 안경테와 함께 초고도 난시용 렌즈를 맞추려면 200만 원 이상의 거금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그러나 아직 기술력의 한계로 엄청난 두께의 렌즈를 사용해야 하기에 저는 안경만 쓰면 바보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안경을 착용한 저는 바보는커녕 매우 지적으로 보였고 그렇게 저는 모든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 반응을 본 한국인 안경사는 역시나 가격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냐며 초고도 난시용 렌즈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을 반복했기에 저는 이 한국인 안경사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안경 하나만 맞추러 왔다가 돌아가도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될 만큼 한국의 안경원은 기적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꿈만 같은 경험을 마친 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의 감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목적지 역에서 하차하니 웬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하철역 내부에 입점한 빵집을 본 저는 일본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도망오느라 제대로 된 식사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해결된 지금에서야 엄청난 허기짐이 몰려왔던 거였죠. 재밌게도 이 빵집은 지하철역에 입점해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로 보아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빵집 같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단 줄을 서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줄을 서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 줄을 선 한국인 할아버지가 분명 계산대에는 3,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200원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금액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 직원은 할아버지의 뜬금없는 액수의 금액을 3초 만에 계산한 뒤 동전 하나를 할아버지께 건넸다는 건데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캐셔가 손님의 돈을 받으면 별도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밀한 계산을 마친 뒤에야 정산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따라서 계산에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3초 만에 복잡해 보이는 계산을 완료해버리는 것이며 할아버지는 대체 왜 동전 2개를 추가적으로 건넨 것인지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매한 빵의 결제를 마친 뒤 빠르게 할아버지를 쫓아가서 방금 전 상황에 대해 물어봤죠. 할아버지, 도대체 4,000원도 아니고 3,700원도 아닌 왜 4,000원과 동전 2개를 건네신 거죠? 그리고 한국인 직원이 계산을 3초 만에 끝내버리던데 이것과 관련한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차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리는 당연히 없었거든요. 독일의 노인들조차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데 영어를 배우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인이라면 더더욱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리는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유창하진 않지만 또박또박한 발음의 영어를 구사하며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거든요. 허허, 젊은 아가씨, 별다른 비밀은 없고 한국인들은 이 정도의 계산쯤은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4자릿수 계산일 뿐인데요. 그리고 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2개 건냄으로써 내가 가진 동전을 없앰과 동시에 동전 3개를 받는 대신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200원을 건넨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동전 5개를 1개로 줄인 셈이거든요. 저는 할아버지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도 놀랐지만 순간적인 판단력을 통해 최적의 계산을 미리 끝내놓았다는 점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누구나 이러한 복잡한 4자릿수 계산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내버린다는 점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독일인들은 암산조차 안 되는 4자릿수 계산을 3초 만에 끝내버리다니 한국인들의 지능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수학적인 능력과 언어적 센스를 본 저는 뭔가 한국인들은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놀랍게도 한국은 사람들의 수준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경복궁 야간궁궐을 감상하게 되었는데 경복궁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해외 여러 국가들을 경험해봤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등 많은 세계적인 관광지에 방문해 봤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런 곳들에서 과거의 향수만을 느꼈다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에서는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여러 장관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과거의 건물과 현대의 건물, 그리고 미래의 인프라가 완벽히 조화된 곳은 단 하나도 없을 게 분명하지만 한국은 수도 한복판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밤임에도 치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우수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잊을 수 없었던 경복궁 야간 기행을 마친 뒤 숙소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들뜬 마음 때문이었을까? 저는 정처 없이 골목을 걷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에 들어서야 제가 잘못된 곳에 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순간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은 안전하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지만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나 안전하다던 일본에서 곧바로 안경을 잃어버렸듯이 저는 한국도 치안 면에서는 일본과 똑같이 고평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도저히 믿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웬 초등학생쯤 보이는 한국인 아이가 제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한밤중에 아이가 돌아다니는 상황도 신기했지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할 나이의 어린아이가 영어까지 구사하는 모습에 당혹감마저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 호텔 위치를 듣더니 어른이 돼서 그것도 못 찾냐는 듯한 한심한 눈빛을 보냈고 이내 능숙한 스마트폰 조작을 통해 호텔의 위치를 검색했는데요. 결국 저는 초등학생짜리 꼬맹이에게 길을 안내받았을 뿐더러 꼬마는 길을 잃었으면 지도 앱을 켜고 호텔을 검색하라는 조언까지 건네주고 갔기에 저는 더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마저 한밤중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의 치안은 정말로 세계 최고인 모양이었고 어린아이나 노인들의 수준마저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러 특별한 경험들을 이어나갔고 이내 지능과 언어 능력은 딱히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높은 지능대로 언어 능력이 탁월했지만 일본은 개발도상국만도 못한 수준을 보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